저는 뭐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글을 한 건 아닌데 우연치 않게 이제 조그만 칼럼을 써서 주다 보니까 그 유퀴즈 언더 블록에 나가고 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책이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책을 목적으로 해서 쓴 글은 아니죠. 그 우연치 않게 나왔지만 저로서의 영광스러운 일이죠.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갖다가 보게 됐다는 게 그런 점에서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년을 하고 나서 시작하려고 했던 일인데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이제 일상생활에 다 변화들이 생기잖아요. 뭐 외출도 안 하고 누구도 잘 만나는 횟수도 줄고 하다 보니까 정년 뒤에 하는 일을 먼저 시작했어요. 올 2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인가 66회를 썼습니다. 그래서 그 한자어를 쓰고 또 관련된 이야기도 쓰고 해서 이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다 보내줬죠. 그래서 시작한 일입니다. 한국 고전 번역원 원장을 할 때 2015년, 16년에 올해 한자 한 글자씩 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2015년은 남북 관계가 아주 사이가 안 좋을 때고 노사 문제도 문제가 많았어요. 그래서 그때 그 좋아할 때 화자를 올해 한자로 정했고 2016년에는 그때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살필 성자,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을 정말 성공후사의 정신으로 잘할 것인가 잘 살피자 해서 성자로 정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한자 교육을 안 하잖아요. 한자를 다 모른단 말이에요. 근데 매년 연말이 되면 올해의 한자, 올해의 성어 그래서 교수 신문까지 나서서 어려운 한자를 발표하는데 근데 이제 한자를 상용하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의 한자가 한 글자예요. 그러니까 그에 더우면 더울 서자, 물가가 많이 올랐으면 팽창하다 할 때 창자, 또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편안할 안자 그렇게 하거든요. 근데 우리는 한자 교육 하나도 안 하면서 그 어려운 한자성을 발표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올해 한자성을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아마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물어보면 아는 사람 10명 미만일 겁니다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시잖아요. 그래서 올해 한자를 굳이 하자면 울자, 울릉도 할 때 울자입니다. 그래서 우울하다, 침울하다, 울적하다 할 때 울자가 올해 한자로는 적당할 것 같아요.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한자 성어로 하나 이야기하면 전화 위복 같은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화가 바뀌어서 복으로 된다는 전화 위복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해서 좋은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. 중국이나 일본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들도 있죠. 예를 들면 뭐 양말이라든지 용수철이라든지 그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고 또 이제 한중일이 아니고 그 영어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니까 영어를 그대로 한자로 바꾼 것들이 있습니다. 예컨대 한파 같은 단어, 콜드 웨이브라는 그 영어 단어를 콜드가 차다니까 찰한자, 웨이브가 파도잖아요, 물결. 그러니까 파도할 때 그 파자, 그래서 한파라고 이렇게 바꿔서도 쓰거든요. 그러니까 한중일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동양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영어 단어를 이렇게 바꾼 것들도 있죠. 예컨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깡패 같은 단어, 그 갱하고 물이 패자거든요. 그 갱하고 패가 붙어서 이제 깡패라는 단어도 만들고, 그다음 캔하고 통하고 붙어서 그게 나중에 깡통이 되고. 이런 단어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단어들이죠. 있죠.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생긴 용어인데 제가 어딜 보니까 공수족, 산수족 이런 말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헬스장을 못 가니까 산에 가잖아요. 또 이제 공원에 가서 운동하잖아요. 그래서 공수족이 뭔가 봤더니 공원에 공자하고 헬스에 그 마지막에는 스하고 물이 족자하고 공수족이라고 하더라고요. 또 산수족을 보니까 산에 가서 등산하는 분들. 그러니까 매산자에다가 헬스에다가 또 족. 그 산수족이란 말을 봤어요. 그래서 누가 조를 만들어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재치 있는 사람이 했다 이런 생각하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. 제가 그 편지 하나 가져왔는데요. 이게 1979년에 제가 그 교생 실습 나가고 나서 그 뒤에 학교로 돌아오니까 그 교생 실습에서 배웠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저한테 보낸 편지입니다. 이게 그때 중학교 2학년 이 학생들 지금 보니까 50 중반 됐겠네요.
41년 된 편지인데 이 학생들이 다 한자 이렇게 잘 쓰잖아요. 이때 중학교 2학년이 한자를 배워야 뭐 몇 년 배웠겠어요. 또 몇 자 배웠겠어요. 그런데 이 언어 환경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. 한자도 배우고 이 당시는 이제 신문이나 그런데 한자가 다 병기가 되는 게 아니고 한자가 다 이렇게 혼용하던 시대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다 한자를 잘 쓴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도 그 뒤에 이제 한글 전용이 돼서 한자 쓰는 게 조금 이제 소홀히 하곤 하지만 한자 교육을 잘 시키면 이 정도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한자에 남상이라는 게 있어요. 남상. 남상이 뭐냐면 남자는 이렇게 띄우다는 것이고 뜨다. 상자는 잔이에요. 그러니까 양자강의 그 큰 그 거대한 물줄기도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은 잔 하나 띄울 수 있는 물에서 시작했다. 이런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자 공부하는 게 처음에 작은 데서 시작하다 보면은 언덕을 넘어가는 거 어려운 과정을 이렇게 겪다 보면은 큰 물줄기가 되듯이 아주 그 한자에 대한 관심이 증폭이 되고 또 그만큼의 한자에 대한 지식이 훨씬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한자와 관련된 문화에 대한 상식과 지식도 또 교양도 넓힐 수 있는 길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